네. 금주 페오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Normal K-means Single Stage Sparse Coding for Efficient Multi-Vector Retrieval 논문입니다. 네,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ICML 2026에 붙은 논문이고요. 네, 그래서 해당 논문의 백그라운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리트리버 쪽에서 이 멀티 벡터 리트리버 모델들이 이 파인그레인한 토큰 레벨 인터랙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리트리버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토큰마다 임베딩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랑 이 리트리버 이피션시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행 연구에서 디멘션 리덕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이제 이런 방법들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먼저 첫 번째의 경우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적인 인덱싱 레이턴시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 임베딩을 센트로이드나 아니면 숏 코드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 시멘틱 디테일이 손상이 돼서 이 멀티벡터 리트리버의 토큰 단위 인터랙션의 장점을 이제 좀 훼손을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싱글 스테이지 스파스 리트리버 방법론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 리트리버 이피션시도 줄이면서 이 토큰 레벨 인터랙션을 유지한 기법을 제시를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제한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이게 제한된 방법인데요. 그러니까 쿼리랑 다큐멘트에 대해서 이 리트리버에 넣은 다음에 각각 멀티벡터 토큰 임베딩을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스파스한 인코더를 SA 기반으로 붙여가지고 그 스파스한 인코더에서 나온 각 토큰의 이 스파스 벡터를 똑같이 그 덴스 리트리버에서 하듯이 맥스심을 바탕으로 해서 리트리버 스코어를 매기는 방식이라고 큰 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리트리버 스코어를 매기는지 제가 좀 도식화를 진행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스파스 인코더가 각 쿼리 토큰을 이 스파스한 벡터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하나의 쿼리 토큰 벡터, 이 스파스 벡터를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 각 스파스 토큰 벡터의 이 뉴런 액티베이션 된 뉴런 위치랑 그 다음에 각 다큐먼트 토큰 스파스 벡터의 이 액티베이션 된 뉴런 위치가 같은 경우에만 그것을 이렇게 다 프로덕트로 곱해가지고 이제 더하는 방식으로 해당 쿼리 토큰과 다큐먼트 토큰의 그 점수를 매기게 되었습니다. 뭐 예시를 보면은 이 쿼리 토큰이랑 이 다큐멘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위치, 이 2랑 3이 액티베이션이 된 뉴런 인덱스랑 이 4가 6이 액티베이션 된 뉴런 인덱스가 같기 때문에 2 곱하기 4, 이 3 곱하기 6, 26의 이제 그 유사도 점수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다큐멘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2랑 1은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됐지만 이 3 위치 같은 경우에서는 이 해당 다큐멘트 토큰에서 해당 뉴런 위치가 액티베이션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랑 1만 곱해진 2가 해당 유사도 점수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쿼리 토큰과 모든 다큐멘트 토큰 간의 이 유사도 점수를 이 맥스 풀링을 해가지고 가장 큰 점수를 해당 쿼리 토큰의 유사도 점수로 하고 그것을 모든 쿼리 토큰에 대해서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더해주게 되면은 해당 다큐멘트가 해당 쿼리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 유사도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. 네, 그게 이 아래 식과 같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은 이 스파스 인코더, 이 SA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unsupervised loss, 그러니까 이 Z, 이 스파스 벡터 Z에,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X가 토큰 임베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토큰 임베딩을 스파스 인코더로 고쳐가지고 이 Z 그 해당
그 토큰 스파스 벡터인데 그 토큰 스파스 벡터에 해당 토큰 임베딩의 정보를 잘 스파스하게 압축해서 담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는 로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Retrieval Aware Optimization 이쪽 부분은 이 스파스 벡터를 바탕으로 그 맥스심 기반으로 리트리버를 했을 때 그 포지티브 다큐멘트랑 네거티브 다큐멘트를 잘 분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는 로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unsupervised 로스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네,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로스로 구성이 되는데, 먼저 reconstruction 로스가 있습니다. 이 reconstruction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x,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가는 토큰 임베딩 x가 그 SA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된 x 햇 임베딩으로 바뀌게 되는데, 그 리컨스트럭션된 임베딩과 오리지널 임베딩의 이제 복원이 잘 되도록 오리지널 임베딩과 같게 하도록 이렇게 로스 텀을 걸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인해서 이 해당 X, 원래 오리지널 토큰 임베딩을 스파스 인코딩한 이 Z가 이 X에 대한 정보를 잘 압축해서 담아야만 이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로스를 통해서 이 Z의 그 X에 대한 정보가 잘 담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엑실러리 로스는 이제 데드 뉴런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특정 뉴런만 그냥 활성화되는 것을 좀 방지한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파스 컨트레스티브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각 토큰의 스파스 벡터가 있을 텐데 그 스파스 벡터 간에 조금 디스크리미네이티빌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컨트레스티브 로스를 좀 걸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더해서 이런 로스가 구축이 되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스드 컨트레스티브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기존의 리트리버 학습을 하듯이 그 앞에서 구했던 그 스파스 맥스심 스코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쿼리가 포지티브 다큐멘트랑 만들어낸 그 스코어는 높게, 그리고 나머지 네거티브 다큐멘트들이랑 만들어낸 스코어는 낮도록 컨테스티브 러닝을 걸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해줌으로써 최종 SSR 로스가 완성이 돼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. 그래서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세팅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뭐 MS 마르코 사용을 했고, 테스트 데이터셋은 MS 마르코랑 BIR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백본은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를 사용을 했고요. 그리고 SSR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그냥 레귤러 토큰만 사용을 한 그 SSR 톡이 있고, SSR CLS라고 레귤러 토큰으로 기반으로 한 그 기존 맥스심 스코어에 이 CLS 토큰을 기반으로 한 뭔가 코사인 유사도 점수를 좀 더한 그런 글로벌 시멘틱 정보까지 반영된 그런 리트리버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결과를 봐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SSR 톡 부분인데, 이 다른 이 멀티벡터 리트리버 데이터셋들보다 더 빠르면서 성능도 좋은 이 모습을 보여줬고요. 다양한 데이터셋에서. 그 다음에 실제로 뭐 트레이닝 타임이나 아니면 인덱싱 타임이나 실제 리트리버 타임, 온라인 리트리버 타임을 재봤을 때도 이 SSR이 이런 다른 멀티벡터 리트리버 모델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성능도 좋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네, 공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.